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과 한 차례 더 인상하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성장보다는 아직은 물가다.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또 한 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물가 때문입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대 두 번째로 큰 역전폭인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일단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도 던 셈입니다.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건 1년 반째 이어져 온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춰질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냐입니다. 금통위원들 간의 의견은 엇갈렸는데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물가,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주요국 금리 등 대내외 변수가 불확실한 만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물가에 상하방 다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하지만 한은 스스로도 이번 금통위를 통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경기 침체의 부담이 더 커진 만큼 숨가빴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점정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앞으로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창용 총재가 좀 풍긴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둔 모습이었는데요. 이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내다보는지에 대한 이 금통위 위원들의 어떤 생각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3.75%로 내다보는 이 시각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3.5%와 그리고 3.75% 이렇게 팽팽히 맞선 건데, 2월부터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영향 그리고 효과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라는 의견과 또 다음 달에 일단 2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이렇게 팽팽하게 갈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달리 말하면 경기가 그만큼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릴지 지켜보자, 이런 언급이 다시 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좀 공격적으로 인상을 단행해왔던 행보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비로소 국내 경제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좀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종결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통위원들이 말하는 최종금리라는 건 앞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한정해서 좀 내다봤을 때 기준금리의 정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견이다라는 건데요. 네. 이 총재는 이 최종금리를 3.5%로 내다보는 위원들도 3.5%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일단 3.5%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더 올릴지 말지를 좀 보자라는 의미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3.5% 그 이후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도 3.5% 그리고 3.75% 이렇게 팽팽히 좀 나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이 연말까지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금통위원들처럼 이렇게 동수가 나왔습니다. 3.5%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은요, 이 최근에 외환 시장이 비교적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에 수출 경기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패닉 등과 같은 어떤 경제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은 무작정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추가로 인상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는 견해를 좀 내놨고요. 이 반면에 3.75%를 예상하는 곳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이 원자재발 어떤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서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또 높고, 또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2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또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저기서도 저렇게 반반이 갈리네요.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3.5%든 3.75%든 이 수준을 끝으로 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었는데요. 네.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동결로 유지를 하다가 연말을 전후로 해서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요즘 물가 오르는 수준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창용 총재 발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역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역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 경제가 후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주 뒤면 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총재는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좀 이동이 제약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경기 악화라든지 이태원 사태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1월에 전망했던 1.7%보다는 더 낮아질 것으로 좀 내다봤는데요.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이 총재는 경계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해서 9개월째 무역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10개월 이상 연속 무역 적자는요, 이 95년 1월부터 97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데이터를 넘어서 1월에는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 무역 적자 벌써 62억 달러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와중에 금리까지 7번 연속으로 올렸으니까 사실 경기에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 주담대 최고 금리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좀 받아봤는데요. 변동형의 경우에는 연 7.48%였고 고정금리형의 경우에는 연 6.36%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들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얼마 정도 상환에 써야 적당한 건가요? 보통은 40% 내외가 이렇게 적당하다라고 좀 40%. 보고 있습니다. 네. 60%라는 거는 그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그만큼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문제는 이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차주들의 DSR은 이미 70%를 넘어섰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DSR이 70%를 넘어서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를 했을 때 원리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10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이지만 금리가 또 더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또 지원이 세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은행권의 가상금리 조정을 좀 넌지시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금리를 내려라. 지금 이게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가계와 기업들도 체력이 좀 뒷받쳐줘야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부담이 커질 대로 좀 커진 차주들인데, 여기에 금융권이 어떤 기준금리 인상을 틈타서 어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에는 차주들의 어떤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어떤 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사실 부작용을 좀 초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개입은 필요하다라는 게 실제로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글쎄요, 이 취약차주 지원은 물론 필요하긴 하겠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취약차주뿐만 아니라 전체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내려라 하고 있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 보니까 아예 대출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지금 풀어줬단 말이죠.
지금 영끌한 분들은 파산하지 않고 이제 상환할 수 있게 좀 뭐 이자 유예 같은 걸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정부가 세금으로 덜컥 이자를 완전히 탕감을 해준다. 이거는 사실 유동성 푸는 거랑 똑같은 조치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애초에 당국이 은행들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도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마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제 또 올라간다면 은행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당장은 대출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긴 한데요. 예. 일단 대출금리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 금리 혹은 은행채 5년물 금리입니다. 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은행연합회에서 이 코픽스 금리가 새로 공시가 되는데요. 이 금리 변동폭에 맞춰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와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픽스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달 즉 12월에 은행들이 취급했던 예적금 금리 등을 좀 취합을 해서 공시가 되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시중은행들이 취급했던 어떤 예금 상품 금리가 0.4에서 한 0.5%포인트 가량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당국의 대출금리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 볼 부분이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200원대 내려오긴 한 상황이긴 한데 미국 최종 금리가 5에서 5.25%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폭이 추가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로 또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폭은 이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일 뿐 금리 역전폭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환율 방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변했을 때는 이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부연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한미 금리 격차폭 확대 여부보다도 금리 인상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같은 통화 정책 방향성에 환율이 더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역전폭 확대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아닌데요. 오늘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역전폭 이 확대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하면서도 과도한 불안감이나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연말까지 1,200원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혹은 1,200원의 지지선으로 해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등 좀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